세기 중반 등장한 과학사회학은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과학 공동체의 성격과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자 했다. 도대체 과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할까? 과학 사회의 선구자 로버트 머튼은 우리 이따가 머튼 씨가 돼야 되죠. 사회를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된 사회 제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여 구조 기능주의적 시각에 따라 과학자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통합하는 과학자의 공동체 규범에 주목해서 과학이라는 제도를 분석하고자 했다.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선 과학 공동체가 도대체 어떠한 룰인가, 그들의 룰은 뭔가를 연구했어. 머튼은 과학자들이 서로의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동료로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의 물리학자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화학자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16세기 이후 과학이 공인된 지식의 확대라는 제도적 목표를 성취하여 인류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과학이 인류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과학자 공동체가 동료의 연구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외로 과학자들은 되게 열려 있어. 제가 엄청 헛소리 하잖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동의하기 막상 힘든, 흥미로운데? 왜? 라고 물어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절대 이런 얘기 안 해. 그게 왜?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게 과학자들 밑에 깔려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사회 여타 부문들의 이해적인 일상적인 이해관계가 과학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다음에 네 가지 사회적 규범을 차단하여 객관적 과학 지식의 창출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다. 인류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객관적 과학 지식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객관적 과학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선 네 가지 사회적 규범을 차단한다. 첫째, 무엇을? 보편성의 규범. 과학적 연구의 타당성은 인종, 성별, 생물학적 배경이나 국적, 신분 등의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비인격화된 정당화된 기준에 따라서 평가해야 된다. 야, 엄청난 발견을 했어. 그래? 누군데? 어쩌고? 에이, 걔 흑인인데 꺼지라 그래. 이렇지 않는다는 거야. 둘째, 공유성의 규범. 모든 과학적 발견은 사적으로 소유되어서는 안 되고 개방적 교류를 통해 신속히 다른 과학자들과 공유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뭔가 법칙을 발견해냈어. 아까 윌슨 씨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선의 모양을 발견해냈어? 공개해야 돼. 모든 과학적 발견은 다른 과학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과학자 공동체의 집단적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네가 A라는 이론을 만들어냈어? 그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선배 과학자들의 무수한 B, C, D, E, F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만들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거 정확하게 자세하게 공개해 이거야. 그 다음 셋째, 탈이해관계. 과학자가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하거나 동료의 연구를 평가할 때에는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속박되지 않고 제가 지난달에 나한테 5,000달러 빌려갔는데 나한테 갚지를 않았어. 논문 꼬투리 잡아서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할 거야. 안 돼. 과학적 진리 탐구 자체만 추구해야 한다. 다음, 조직화된 회의주의. 과학적 증거에 입각해서 확실한 지식에 도달할 때까지 과학적 주장에 대해 그 권위와 상관없이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라는 거다. 나는 A 이론을
한 12년 동안 그 밑에서 계속 배웠는데 그 교수님 A의 이론이 있어. 그 밑에 있었던 저기 대학원 나부랭이가 A 교수님의 이론과 정말 반대되는 이론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가 교수님의 이론이 좀 잘못되고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들. 누구나 다 같이 비판하고 회의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노벨상 수상자라고 할지라도. 머트는 비록 이 규범이 성문화되어 있진 않지만 글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훈계와 모범의 형태로 전개되고 과학자들에게 내면화되어서 과학자들의 언행에서 이러한 규범의 존재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네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요런 거 좀 눈에 거슬리는 문장이 아닌가? 성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훈계와 모범의 형태로 전개되고 내면화되어 있어서 이런 거지. 또한 그는 과학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이 전체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자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은 전체주의와 달라. 전체주의 뭐라고 했죠? 예외 없어. 그냥 하는 거야. 튀지 마. 먹어 그냥 이렇게. 여기 짜장면 5그릇이요. 나 짬뽕 먹고 싶은데 닥치고 짜장면 먹어. 전체주의. 파시즘. 나치즘의 독일이나 나치, 스탈린주의의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과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었다. 세모에서는 과학이 발전할 수 없어. 전체주의에서는 복종의 미덕만 강요할 뿐 예외 없어 회의주의를 용인하지 않아. 자유로운 탐구와 비판이 불가능하니까. 독일의 나치주의자들의 과학은 민족적이야. 게르만족이 최고야. 나머지 종족 다 별로야. 우수한 독일 과학자와 저열한 유대인 과학자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 머트는 보편성에 역행하는 과학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니까 이 세모는 어디야? 보편성에 역행하는 애들이야. 세모 표시한 애들은. 머트는 연구의 범위를 과학이라는 사회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에 국한하고 과학을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순수한 활동이라고 했다. 과학은 약간 뭐라 할까? 주변 세계와는 좀 동떨어진 섬 같은 세계야. 이로 인해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주체는 그러네. 과학 엘리트뿐이라는 인식을 초래한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누가 물어봤겠지. 그 섬에는 누가 삽니까? 엘리트 과학자들이 살지. 사실 우리는 못 가. 이야기. 머튼이 제시한 사회적 규범이란 개념은 여전히 과학자 공동체를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성격과 생각의 소유자들이에요. 이야기. 뒤로 넘어와서 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 탐구의 가치 폄하. 별로. 그런 얘기 아니죠. 3번 잘못 보고 있네. 헛소리 할 뻔했네. 과학자가 연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규범을 나열하고 있다. 4가지 맞죠. 특정 학자, 머튼이 보인 정치적 행보와 머튼이 정치적으로 행동했어? 그런 거 없어. 과학과 사회에 대한 특정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괜찮아. 그 의의를 밝혔습니다. 한계도 얘기하고 맞죠. 4번은 대기. 5번 과학의 발전에 사회 제도가 미친 영향 없어. 시대별 구분 없어. 일단 2번, 5번 탈락. 그 다음에
가만 읽고 1, 2번 체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따가 도움 잠깐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넘어옵시다. 나지문 보러 가야지. 1930년대 영국에서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던 일련의 과학자들의 대표적인 경인 버널씨 뭐 했어? 사회 문제에 개입했어. 1939년 발표한 과학의 사회적 기능에서 과학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다 라는 견해를 펼쳤다. 이미 앞에 나와 있는 머튼 씨하고는 달라. 그치? 달라. 과학자들을 새로운 사회의 핵심이자 권력의 중심으로 주목해서 과학의 잠재력은 정부가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와 큰일 날 소리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 과학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로 오시오 이거야. 아까 머튼 씨는 뭐라고 그랬지? 사회주의에서는 안 돼. 저기 전체주의 이런데 나치즘에서는 안 돼. 버널은 정부가 과학에 개입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분야의 연구가 침체되어 중요하지 않은 분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덜 활발해질 수 있다며 인류 복지에 도움이 안 되는 군사 연구의 지원과 인력이 집중되는 것을 이러한 사태로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과학에 개입해야 한다야. 버널 씨의 입장은 과학이 사회의 비참한 상태를 개선하고 사람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인구 역량이 결집되도록 과학을 조직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어떤 나라 늘 식량 부족에 쪼들리고 있는 국가야. 정부가 나서서 야 천문학 같은 거 때려치고 야 네 머리 저기 빨리 농사하는 데 써. 이렇게 조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거지. 세 번째. 버널은 순수 과학은 기술을 낳고 기술과 생산의 기본 위에서 발전한다며 순수 과학과 기술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순수 과학만 외치는 과학자들은 엘리트주의의 위선에 물든 사람들이라고 간주했으며 확실히 버널 씨는 머튼 씨 싫어해. 이렇게. 이러한 과학자들은 과학과 기술을 구별함으로써 과학의 물적 기반을 스스로 부정한다라고 보았다. 사회주의자인 버널은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과학이 효과적이고 인간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자본주의 하에서도 과학이 발전할 수는 있으나 더 발전할 수 있어. 자본주의가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지향적 성향을 지닌 지배계급이 과학을 행하는 연구의 방향성, 규모, 활용을 결정해서 얘네들이 과학을 움직여서 생산체제의 비효율성과 인간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굶어 죽고 괴롭고 병들어서 낫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군비 경쟁에 뛰어들어서 핵무기 만드는 데다가 돈을 쓰고 있어? 나쁜 놈의 자식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게 다 자본주의 놈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버널은 오직 사회주의 상황에서만 과학이 인간을 위한 중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담당한다며 그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활용되는 방식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오직, 모든 이런 말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소련에서 생산수단들은 공공소유이므로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계획에 관여하여 과학자 공동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과학의 발전을 세우는 게 가능했다. 버널은 소련 정부가 여러 차례 걸쳐 추진했던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에 과학자를 포함한 것은 소련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가 인류의 복지를 위해 실용적으로 활용될 기회를 서구 과학자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소련 체제 하에서의 과학 최고. 과학 입장에선 소련의 사회주의 최고. 버널의 주장은 순수 과학을 모욕하고 개별 과학자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렇지. 국가가 지정해준 연구를 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과학에 대한 자신의 이상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냉전 체제 하에 그러면 대립하고 있었던 미국보다 소련이 그 당시에 훨씬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야 돼.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을 거다. 게다가 냉전체제 하에 소련 정부가 과학자 공동체를 탄압하여 발생한 문제가 부각되는 과정에도 소련을 옹호하면서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지. 그렇지만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과학을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토론거리는 던져줬어. 과학 정책학이 등장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1번 문제 보러 가죠. 1번 과학자가 연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규범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어떤 식으로 이끌어야 하는가. 특정 과학자가 보인 정치적 행보, 딱히 정치적 행보는 아니야.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특정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과학 정책학이 등장하는 계기를 줍니다. 맞죠? 3번. 구체적인 국가, 소련의 과학 정책에 대한 특정 학자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지? 근데 가에서도 구체적인 국가의 정책이 특정 학자의 평가 있어. 달리가 아니라 둘 다죠. 나의 과학의 발전에 사회제도가 미친 영향 있어. 시대별로 구분합니다. 크게 시계별로 구분하는 것 같진 않죠. 틀린 건 적절한 건 3번. 2번, 3번 여러분들 할 거고요. 버널의 입장에서 머튼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요거는 이미 답이 나와 있죠. 버널의 관점에서 머튼에게 제기합니다. 그러면 버널이 한 말 찾으면 되지. 버널. 과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과학은 정부가 개입해야 합니다. 과학은 사회 문제에 개입해야 합니다. 과학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온전히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버널은 머튼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돼? 야, 너네는 왜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 안 해? 왜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 안 해? 왜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 안 해? 너네 왜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어? 이거 찾으면 되죠. 3번 답 찾아주세요. 너네 왜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얘기 안 해? 이런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놈들. 정답 4번. 사회의 영향력이 배제된 사회의 영향력 얘기 안 하는 과학의 자율성 니들끼리 하겠다라는 걸 통해서 너의 과학 공동체를 이상화해서 너 너무 엘리트주의야 라고 얘기했죠. 정답 4번. 2번 문제 여러분들이 할 거고요. 3번 문제. 자본주의 국가인 A는 벼의 유전 정보를 분석하여 B에게 연구 자금을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벼의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높은 유전자를 확인한 B는 이에 대한 논문을 작성해서 권위 있는 시학술지에 투고했다. 공개했어.
시학술지 측에서는 논문을 게재하려면 연구과정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히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비 교수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까라고도 했지만 누구 돈 받았어? 국가의 돈을 받았거든. 국가에선 왜 돈을 줬을까? 전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에게 돈 줬을까? 아니지. 지들 나라 문제 해결하려고 돈 준 거겠지. 내가 연구할 때 옆에 나라 니들은 나한테 돈 한 푼 10원 한 푼 줘본 적 있어? 이거지. A국이 자신의 연구를 지원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 논문 투고를 철회했고 가지문에 의하면 어때? B 교수 지 혼자 잘해서 한 거 아닌데 왜 공개 안 하지? 나쁜 놈 이렇게 버널씨는 인정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1번 머튼의 입장에 따르면 벼의 유전 정보에 대한 논문을 공개하는 것 과학 발전을 위해 과학자가 해야 할 태도야. 공개해 임마. 그게 바람직하니까. 그쵸? 머튼의 입장에 따르면 비 교수의 연구는 너 혼자서 잘난 거냐? 다른 과학자의 연구 성과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시학술지가 모든 걸 다 공개해라라는 게재 조건 타당하다. 나머지 교수들은 시학술지 손들어 줄 거다. 맞지? 머튼의 입장에 따르면 비 교수가 시학술지에 투고했던 논문을 철회한 건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공개하라는 학술지의 요구가 탈이해관계의 규범에 어긋난다? 아니죠. 이해관계에 일치하는 거니까 라고 판단할 겁니다. 3번 틀리죠. 버널의 입장에 따르면 경제작물인 B에 대한 연구를 지원했어. 누가? 정부가 과학을 조직했지. 지배계급의 이해 추구 성향이 반영된 겁니다. 지배계급이 봤었을 땐 이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한 거지. 버널의 입장에 따르면 유전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A국의 입장을 고려했다. 과학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 결국엔 니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 아니냐? 자본주의의 폐해가 드러난 사례다. 맞지? 틀린 건 3번. 뒤에 5번까지 같이 보러 갈게요. 소련의 유전학자 트로핌 리센코는 가을에 심어 이듬해 봄을 수확하는 작물의 종자를 일정 기간 저온에 보관하면 봄에 심어 여름에 수확할 수 있도록 개량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네. 리센코의 이론은 과학계의 정설인 멘델의 유전 법칙에 위배되는지만 공산당은 리센코의 이론이 식량 해결의 해소에 유용하며 농민 출신이라는 점이 사회주의 선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헉! 과학자의 출신을 중요하게 여겼네. 이에 따라 스탈린 정부는 5개년 계획을 통해 리센코의 이론을 국영농장에 널리 보급했다. 성공했을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누구야? 생물 교과서에서 멘델의 유전 법칙 배우잖아요. 강낭콩 막 하는 거. 네. 정부의 입장과 별개로 소련 학계에서는 멘델주의 유전학자와 리센코 이론을 지지하는 미추린 학파 간의 논쟁이 계속되었지만 공산당은 미추린 학파의 유전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고 멘델주의 유전학의 교육과 연구를 금지했습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리센코의 이론에 따라 재배한 작물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식량난이 심해졌지만 승승장구하다 이론의 허점이 드러나며 밀어주던 스탈린도 죽고 세계적인 수준이던 소련의 유전학 진보가 퇴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결과가 좋으면 국가에 의해 방향이 정해지는 과학의 발전 괜찮아. 근데 결과가 잘못되면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어. 이 얘기죠. 1번 리센코 사건은 결과적으로
소련이 과학 연구를 활용하는 방식이 서구보다 우월하다라는 버널의 주장에 타당성을 약화했습니다. 어이, 버널 씨, 사회주의가 과학 발전의 최고라며 이 케이스 한번 보시지. 소련이 농업의 생산 수단을 공공 소유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은 리센코의 이론이 널리 보급되는데 유리해. 국가가 밀어주면 그냥 그거 배우는 거야. 맨델 교과서에서 빼. 버널은 리센코의 이론이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이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이게 성공했으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는 할 거니까. 머트는 맨델주의 유전학에 대한 소련 정부의 탄압은 국가 정책에 대한 복종의 미덕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성격, 그것이 과학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당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소련 정부가 리센코 이론에 대해 평가할 때 그의 출신 배경을 고려했다. 출신 배경 뭐였지? 가난한 농민 출신. 나치주의자들이 마찬가지로 과학자의 생물학적 배경, 가난한 농민이 생물학적인 배경은 아니지. 사회학적인 배경이죠. 출신 배경은 사회학적인 거고. 나치는 생물학적인 거 맞지. 독일인 유대인이었으니까. 어쨌든 과학의 보편성 부정한 거다는 맞고. 어쨌든 틀린 이야기. 됐을까? 네. 2번, 6번 두 문제 하시는데 1분 30초 드릴 거예요. 시작. 2번은 이 정도는 하세요.